이른 새벽 아직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기 전입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작은 풀잎 위에 조용히 맺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그 곁을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풀은 오늘도 수없이 많은 발걸음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밟히고 또 밟혀도 다시 잎을 펼치며 살아나는 풀. 바로 질경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질경이를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전 우리 조상들의 눈에는 전혀 다른 식물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찾던 약초였고 긴 여행길에서는 허기를 달래던 식물이었으며 때로는 생명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름은 흔하지만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식물. 오늘은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질경이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질경이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우리말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정확한 어원에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길을 다니는 곳에서 흔히 자라는 풀이라는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질경이는 사람의 발길이 닿는 길가, 논두렁, 밭둑, 공원, 골목길처럼 생활 가까이에 자리 잡습니다. 신기한 점은 대부분의 식물은 자꾸 밟히면 사라지지만 질경이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비결은 성장 방식에 있습니다. 질경이의 잎은 하늘로 높이 자라기보다 땅에 바짝 붙어 둥글게 퍼집니다. 이 덕분에 발에 밟혀도 줄기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잎맥은 질기고 탄력이 있어 다시 제 모습을 찾습니다. 높이 경쟁하기보다 낮게 살아남는 전략. 질경이는 수천 년 동안 이 방법으로 사람 곁에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질경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강한 것이 오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 오래 살아남는다. 예전에는 병원이 멀고 약이 귀했습니다. 사람들은 산과 들에서 몸에 도움이 되는 식물을 찾았고 그 경험을 세대를 거쳐 전했습니다. 질경이도 그런 식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봄에는 어린 잎을 나물로 무쳐 먹었고 여름에는 잎을 말려 차로 우려 마셨으며 씨앗은 따로 모아 귀하게 보관했습니다. 특히 씨앗은 차전자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수레차 앞전 시자. 말 그대로 수레가 다니는 길 앞에서 나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수레가 지나가는 길가에 질경이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도 한의학에서는 차전자를 전통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현대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원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활용과 현대의학적 근거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도 질경이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질경이는 예로부터 몸의 균형을 돕는 약초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잎과 씨앗을 각각 용도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임상시험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식물을 활용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질경이가 오랫동안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었던 식물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다만 동의보감의 내용은 전통의학의 기록이며 현대의학에서 동일한 효과가 모두 입증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건강정보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질경이는 화려한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향기가 진하지도 않고 멀리서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은 곳에서 묵묵히 살아갑니다. 비가 와도 강한 햇볕이 내려도 수없이 밟혀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질경이를 볼 때마다 자신의 삶을 떠올린다고 말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힘든 시간을 견디고 다시 웃는 사람. 질경이의 생명력은 단순한 식물의 특징을 넘어 우리에게도 작은 용기를 건네는 듯합니다. 질경이는 왜 오랜 세월 약초로 사랑받아왔을까요? 단지 흔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작은 풀을 통해 자연의 강인함을 보았고 몸을 돌보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질경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질경이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으며 혈당 관리나 염증, 기관지, 건강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연구가 진행되었을까요?
질경이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전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자들도 이 작은 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질경이는 생각보다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잎과 씨앗에는 플라보노이드, 페놀성 화합물, 이리도이드, 배당체 대표적으로 아우쿠빈, 다당류, 그리고 식이섬유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과 염증 반응 조절 등 여러 생물학적 작용과 관련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물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과 사람의 질병, 치료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한 사실과 연구가 진행 중인 가능성을 구분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항산화 작용 몸속에 녹을 늦추는 방어선.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과정만으로도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당량은 세균을 물리치는 데도 쓰입니다. 문제는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쌓일 때입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세포막과 DNA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노화나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쇠붙이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서서히 녹이 스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몸도 산화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면 세포 단위에서 조금씩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질경이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성 화합물은 여러 실험실 연구에서 활성산소를 포착해 중화시키는 항산화 활성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잎보다 씨앗과 씨껍질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된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 대부분은 시험관이나 세포 수준의 실험입니다. 사람이 질경이를 먹었을 때 몸속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항산화 효과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습관 자체는 여러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건강한 식습관의 한 축으로 꼽혀왔다는 점입니다. 염증과 관련된 연구 몸의 경보 시스템을 다스리는 법. 우리 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상처가 생기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스스로를 지킵니다. 말하자면 염증은 몸속의 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조용히 꺼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경보가 꺼지지 않고 계속 울리는 상태, 즉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오히려 여러 건강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의학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질경이 추출물은 여러 실험실 및 동물 연구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가능성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아우쿠빈 AUCUBIN과 플런타마조사이드 PLANTAMAJOSID라는 두 성분이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세포동물 실험에서는 이들 성분이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신호 전달, 경로의 활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피부에 자극이 생겼을 때 진정 효과와 관련된 전통적 활용 사례도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됩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도 플랜테인 플랜트 AIN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유사종이 벌레 물림이다. 가벼운 찰과상에 잎을 짓지어 붙이는 민간요법으로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만으로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은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반응을 완전히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가 더 축적되어야 비로소 염증에 좋다는 표현을 조심스럽게라도 쓸 수 있는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기관지와 기침에 대한 전통과 연구 오래된 지혜의 재검증. 예로부터 질경이는 기침이 오래가거나 목이 칼칼할 때 달여 마시는 식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의 기침 소리에 질경이를 끓여 물처럼 마시게 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전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전통적 활용을 현대 과학이 뒤늦게 검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임상 및 실험 연구에서는
질경이 추출물이 기침 반사를 줄이고 기관지의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는 거담 작용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호흡할 때 나는 쌕쌕거리는 소리, 즉 천명음이 줄어드는 경향을 관찰한 연구도 존재합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질경이 잎 추출물이 전통적으로 건강 관련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온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 규모가 크지 않고 연구 설계나 사용된 추출물의 종류도 제각각이라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즉, 기침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는 것이지 임상적으로 효과가 확립된 치료제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고열, 호흡곤란이 동반된다면 자연식물보다 먼저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혈당 관리와 질경이 씨앗과 씨껍질이 가진 진짜 힘.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질경이가 당뇨에 좋다던데 정말일까? 여기에는 조금 더 정교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정확히는 질경이 잎보다 질경이 씨앗과 씨껍질, 즉 차전자와 차전자피 쪽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사실 차전자피는 국제적으로 차전자 피실리엄 허스크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연구된 식이섬유 원료 중 하나에 속합니다. 차전자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물을 만나면 마치 젤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위와 장 속에서 이 젤 성분이 음식물과 뒤섞이면서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음식물이 급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완만한 경사로처럼 조절해주는 셈입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가파르게 치솟는 현상을 다소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의 꾸준한 섭취가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병 치료제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았거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라면 질경이나 차전자피를 꾸준히 섭취하기 전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초도 다른 약물의 흡수 속도와 복용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전자피는 다른 약을 삼키기 직전이나 직후에 함께 먹으면 약물의 흡수 자체를 방해할 수 있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 식이섬유가 만드는 순환. 차전자피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뛰어난 식이섬유 함량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뉩니다. 차전자피는 이 중에서도 수용성 식이섬유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장 속에서 부피를 키우며 부드러운 젤 형태를 이루고 이것이 장 운동을 자극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차전자피는 전 세계 여러 변비 관리 제품의 핵심 원료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 즉 장내 세균총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의 활동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식이섬유만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장 속에서 딱딱하게 뭉쳐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차전자나 차전자피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넉넉한 물과 함께 그리고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질경이는 화려한 약도 아니고 기적을 만드는 식물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곁에서 이용되어 왔고 오늘날에는 과학자들이 그 속에 담긴 성분과 작용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의 가능성, 염증 반응 조절에 대한 초기 단계의 연구, 기침과 기관지에 대한 오래된 지혜의 재검증, 그리고 무엇보다 씨앗과 씨껍질이 보여주는 혈당과 장 건강에 대한 비교적 탄탄한 연구까지.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연은 건강을 돕는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지만 건강을 지키는 기본은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적 치료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질경이는 특별한 산속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식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오가는 길가와 공원, 들판에서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채취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 중금속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원이나 농경지 주변은 농약이나 제초제가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용이나 약용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면 오염 가능성이 적은 장소에서 채취하거나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연이 준 선물도 올바르게 만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언제 채취하는 것이 좋을까? 질경이는 봄부터 가을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봄에 어린 잎은 가장 부드럽고 식감이 좋아 나물로 많이 이용됩니다. 여름에는 잎이 조금 질겨지지만 차로 우려 마시기에 적합합니다. 가을에는 씨앗이 익는데 바로 이 씨앗이 한의학에서 차전자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질경이는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활용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질경이는 어떻게 먹을까? 질경이를 가장 쉽게 즐기는 방법은 나물입니다. 어린 잎을 깨끗이 씻은 뒤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구고 참기름과 마늘, 깨소금, 약간의 된장이나 간장으로 무치면 담백하면서도 특유의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말린 잎은 차로 우려 마실 수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오래 끓이기보다는 은은하게 우려 마시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씨앗인 차전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질경이는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드물게 특정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새로운 약초나 건강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기 전에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전자피는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약과는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도 새로운 약초를 장기간 섭취하기 전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연을 먹는다는 것은 자연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약초를 아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어떤 풀이 올라오는지, 어떤 잎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독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자연과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질경이를 다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약초 하나를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을 다시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건강을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몸에 좋은 음식 하나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질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경이는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하나의 좋은 식재료가 될 수는 있지만 운동을 대신할 수는 없고 잠을 대신할 수도 없으며 필요한 치료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조금 더 걷고, 오늘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오늘 채소를 조금 더 먹는 것.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내일 아침 산책을 하게 된다면 잠시 발걸음을 늦춰보세요. 발 아래 작은 풀 하나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지만 그 작은 풀은 수많은 계절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질경이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향기로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그와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건강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식물, 질경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약이 되는 식물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